네, 이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약 15,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78세로 이 10명 가운데 9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또 3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폐지를 수집해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우리나라에 이 폐지를 수집해서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이 대략 15,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로 나온 건가요? 네, 이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 폐지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에 전국 각 시, 군구 단위로 이 폐지 수집 어르신 현황과 복지 욕구, 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상황을 조사한 결과 14,831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. 근데 보완 조사를 해서 이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15,000명 정도로 보는 거고요. 이는 또 우리나라 어르신 인구 1,000만 명 가운데 0.15%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,53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. 그 다음이 경기도가 2,511명, 또 경남이 1,540명, 부산이 1,280명 순이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시도에 어르신이 많고 또 폐지를 줍는 분도 그만큼 많은 거죠. 자, 그럼 이 울산 지역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? 네, 올해 4월 기준으로 울산 지역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은 모두 295명이었다고 하고요. 연령별로는 70대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구군별로 살펴보니까 남구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. 중구가 75명, 동구가 5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자, 그 울산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연령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평균 연령은 78.1세로 나타났고요. 80세에서 84세 어르신이 전체의 28.2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또 그 다음이 75세에서 79세 사이의 어르신인데 이분들이 25.2%, 또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이 17.6%로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71.1% 수준으로 나타났고요. 이분들은 대부분 이 한평생 무슨 일을 하셨건 은퇴 후에도 또 10년이 지나 그 빈곤에 허덕이면서 오늘도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건데 이 폐지 수집 어르신은 여성이 55.3%로 남성보다 10% 정도 많았는데 이 수치도 올해 7월 1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여성이 557만 2천 명, 이게 한 55.6% 정도 되고요. 네. 남성이 442만 7천 명, 한 44.4%인데 폐지 수집을 하는 어르신의 가운데 여성 비율이 전체 어르신 여성 비율과도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폐지 수집 어르신 가운데 여성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? 아무래도 이 평균 수명의 차이에 따라서 이 연세가 들수록 여성 어르신이 많아지고 또 기초연금 등의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이 폐지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폐지를 수집해서 또 생활을 하실 텐데 이분들의 그 평균 뭐 소득 이건 얼마나 되나요? 네, 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천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 소득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이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은 이제 늘어나게 되지요.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께서 취득한 근로소득, 또 국민연금, 기초연금, 또 생계급여 이 모든 걸 합친 월 평균 소득이
76만 6천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월소득 분포를 살펴보니까 이 50만 원 이상에서 60만 원 미만의 어르신도 23.9%였고 요 숫자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. 네. 그 이어서 70만 원 이상, 80만 원 미만의 소득 분포에 있는 어르신이 13.9%, 60만 원 이상, 70만 원 미만 분포에 있는 어르신이 13.3%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, 그럼 평균 소득이 76만 원 정도고 이 50만 원도 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라고 했는데요. 이 실제로 그럼 어르신들이 이 생활하시기에 최저로 드는 생활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? 2021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9차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.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노후에 혼자 살면 최저 생활비가 월 124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폐지 수집 어르신의 월 평균 소득이 76만 6천 원이니까 이 대개의 어르신들이 응답한 월 124만 원에 대비해 보면 61.8% 수준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. 네. 이 조사 결과는 2021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은 이 동년배 일반 어르신들의 최저 생활비 55% 수준에서 살고 계시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재산은 좀 얼마나 되나요? 네, 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재산 규모는 2,5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5.2%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주거비죠. 네. 주거비. 월세를 낼 때 필요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재산이었고요. 이처럼 이제 비싼 주거비와 이 생활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들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뭐 얼마나 되나요? 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가운데 이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89.7%로 전국 평균 수급률의 67.4%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. 또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8.4%인데 이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.1%의 3배를 넘는 수치이고요.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33만 4,810원이고 또 부부 가구는 53만 5,680원인데 단독 가구로 살고 계신 이 폐지 수집 어르신은 기초연금의 최대액을 받으면 이 기초연금이 월 평균 소득 76만 6천 원에 43.7%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. 네. 자, 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 가운데 28.4%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어도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뭐 보장받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.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이 독거 어르신은 생계급여로 월 71만 3,102원을 받고 기초연금을 33만 4,81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법적으로는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이 기초연금을 이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33만 4,810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버리는데요. 복지계에서는 이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도 하고요. 결국은 기초연금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 시행령이 박탈하고 있는 거죠. 네, 이렇게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자체를 또 시행령에서 뺏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이유에선가요?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명분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건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만 이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,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법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
기초생활보장수급여보다 우선해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시는 분들, 대표적으로 이제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요. 네. 이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약간 높아져서 이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고요. 그런데 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 따지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에게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좀 다른 괜찮은 일자리와 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? 근데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실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10명 가운데 3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또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. 통계에서 이 전체 폐지 수집 어르신 가운데 4,787명, 32.2%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요. 월 평균 37만 3천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이 폐지 수집으로 얻는 수입이 월 15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 한 2.3배 정도 높은 금액이고요. 예, 아무래도 폐지를 수집해서 얻는 힘들고 어렵고 유연하게 일해서 얻는 수집보다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얻는 소득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인 것 같은데요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뭐 조사 통계가 있었긴 했지만 이번 통계에도 이 집계가 되지 않는 또 그런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이 부분은 어떤가요? 근데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5월 24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뒤에 자체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총 3,007명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던 2,530명보다 477명, 18.8%더 많은 수치고요. 이 보완조사 결과 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가운데 여성은 1,839명, 69%로 월등하게 높았고요. 이분들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84%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%였다고 합니다. 이를 고려해 봤을 때 울산시도 이 보완 조사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, 이와 관련된 문제는 뭐 정부 차원에서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혹시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? 네, 일부 지자체는 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지원 이외에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폐지를 수집하지 않아도 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활동이 가능한 이 저강도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 모든 자치구에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찾기부터 또 건강과 또 어르신의 성향을 고려한 저강도의 일자리 연계라던가 또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. 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작업 등의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경비를 이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이 수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폐지를 수집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 월 15만 9천 원 정도니까 이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. 네. 뭐 울산시도 서울시나 광주시처럼 좀 이런 안전하고 이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 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.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어르신 빈곤율은 40.4%라고 하고요. OECD 이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이는 일본의 22.2%나 미국의 22.8%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
이처럼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께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게 되면 월 34,000원의 소득이 더 발생하니까 굳이 폐지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현황과 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가장 큰 문제인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현실을 좀 개선하고 서울시나 광주시처럼 울산시도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하면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